여기 이제 마음 멈추고 시기의 실습 멘트죠. 그 시작 멘트에 보면 그럴 때는 의식을 발에 두고 발바닥에 가까이 감각을 관찰하자. 부드러움, 딱딱함, 통증 등등 발바닥에 가까이 감각을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관찰합니다. 여기 이제 뭔가 하면 각가지 감각을 통합해서 딱 둘로 관찰합니다.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관찰합니다. 이게 이제 통합 판단이 참 중요해요. 보통 이제 그 발바닥 감각은 흙을 밟을 때는 부드러움, 돌을 밟았을 때 딱딱함 이런 게 감각이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발바닥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통증이 왜 오는가 하면은 잘 긋지 않고 너를 의자 생활하거나 이러면 발바닥에 통증이 이렇게 어른하게 오거나 또 많이 그러면 강하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제 건강의 적신호가 맞다 이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혹시 이제 그 어떤 경우와 같은가 하면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쯤 지나가 2시간쯤 되면서 막 엉덩이에 베겨서 아프다 이러면은 이건 그 건강의 적신호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발바닥 감각 다양하게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감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 통합해서 부드러운 감각이든 딱딱한 감각이든 또 좋은 느낌이 있든 나쁜 느낌이 있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생겼다 사라졌다는 생리를 하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가 사라집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 감각이 일어났다가 발바닥 접촉이 딱 떨어지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라집니다. 또 딱 접촉하면 또 감각이 생긴다. 이런 거. 또 들고 있을 때도 감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초보자의 경우는 그냥 생기는 거는 잘 관찰해도 사라지는 잘 관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감각 관찰할 때 그 다음에 유의할 것은 뭔가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할 때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어떤 감각이든 그렇게 관찰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발바닥만이 아니고 몸의 감각도 그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사물을 볼 때도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생기고 사라짐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좀 길게 가는 건 봐요. 생로병사. 이 좀 길게 가죠. 생겼다, 태어났다, 늙고 병동을 죽고. 이걸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시기는 결정 안 돼 있을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답이에요. 이것도 보면,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거죠. 이 세포도 보면은 6개월마다 온몸의 세포 다 바뀌잖아요. 세포가 죽지 않게 되면 왜 될까? 그걸 암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 세포는 암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포 자체가 이렇게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다시 복제가 돼서 나타나요.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이 반복하는 것을 그냥 무상이라고 해요. 항상 함이 없다. 매 순간 변합니다. 근데 이런 걸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그것은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정신적인 것이거나 물질적인 것이거나 생겼다 살았다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하나 딱 통일해서 관통해 볼 수 있으면 그건 지혜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이제 했던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무상즉 공이라는 거 있죠. 무상하게 변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역이 있다.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과거, 현재,
지나갈 수 없고 미래 오실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죠. 그래서 이 무상관찰 7단계를 얘기해 본 거예요. 7단계에 가면 결과수는 예를 들어 소리를 관찰하면 소리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흔적을 남기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자리를 딱 보면 한 번도 생긴 적도 없고 사진 적도 없고 생긴 일 없어요. 희한하게도. 생명이 없다 하는 어떤 스스로의 성품, 스스로 어떻게 존재하는 그런 성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은 막 생긴다 사라졌다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보면 그런 게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 무상적 공이다, 비있다,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본질이 비어있어요.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면 없을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세계는 존재하는데도 본질적으로 늘 비어있다. 네, 희한한 겁니다. 그거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 세계가. 그래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의도를 발견하는 거죠. 의도도 챙겨서 사겠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통합해서 본다는 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지나간 감각이 돌아오지 않음을 관찰하고 미래의 감각은 오지 않아 없음을 알아차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미래가 왜 돼요? 과거 미래의 감각이 없음을 알아차리는 현재의 감각도 머물지 않으면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현재도 없고 없는 지금 이 순간 늘 깨있게 됩니다. 그 왜 깨있냐면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없대요. 과거를 가지도 않고 미래가 가지도 않고 현재만 있어요. 현재만 있는 걸 깨게 있다는 거죠. 그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기억의 내용은 과거지만 그 기억은 또 현재입니다. 미래를 추상하는 것도 추상의 내용은 미래인데 추상하는 그 자체는 현재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고. 근데 그 현재가 물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암려는 된다. 그래 이렇게 이제 하면 그러면서 늘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도 늘 의식이 마음이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 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른 마음을 머물지 않는다. 이걸 이제 체험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건 연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연장을 하는가 하면은, 연장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제 크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온다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없어. 미래의 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나는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그 머물지 않는 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멸의 나가 아니에요. 그런 걸 무아의 나, 무아의 나. 그게 움직이는 나.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매이지도 않고 현재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나. 이걸 이제 지금 이때 아라고 하는 무아의 아이기 때문에 실체로서의 아가 아니니까. 이걸 이제 그래 합대해서 그러면 진짜 진정하게 내가 가면서 현지 속에 깨있다. 이거 그전에 한번 했죠?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발바닥 감각을 보이시할 때 발바닥 감각을 늘 알아차리면서 자기를 그렇게 자유로운 나. 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식 때마다 1분간 명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냄새 맡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 현상으로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이 알아차리면 바로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기란 말입니다. 알아차리면 안다. 차리면 정신 차려 할 때 그런 말이에요. 왠지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알아차리면 아주 속도감 있게 알아차린다. 그래 적각한다. 감정이 생각하면 내 생각이 일어나구나. 감정이 올라가구나. 이렇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생각의 내용이나 감정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생각 그 자체, 감정 그 자체가 탁 올라왔다. 차라리 알만 해요. 너무 쉬워요.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만일 없애려고 하면 불량집에 기름을 붓듯이 생각과 감정이 확 하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쉬면 의식이 자유롭게 되고 확장되면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이고 느끼고 들리면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했던 게 뭐입니까? 우리 앞에도 쉬는 것도 있지만 이 뒤에 무상 10단계는 4단계를 잘 숙지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건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사물을 보면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면 이 보여드리는 이 환경하고 어때요? 한 일체감을 이루고 있죠. 일체감 딱 보면은 이것과 지금 융합돼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개개의 하나하나 개개이면서 전체를 쏘게 되는 거죠. 이걸 다 부분이면서 전체라죠. 이걸 연기라고 해요. 관계성. 전체이면서 부분으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관계성, 상호의존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공산주의라면 공산주의는 개인이 자유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중국에 90년대에 갔을 때 식당에 가니까 식당 종업원들은 서비스라 하는 걸 몰라요. 음식이 만들어가 툭 던져서 쭉 가버려요. 그런 희한한 일이죠. 시간 되면 칼퇴가 돼요. 그래서 중국에 그때만 해도 전 국민들이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개인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전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주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북한에도 이제 시장이 보면은 자유시장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저건 아마 더 커지면은 남북 통일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경제적 위기가 있으니까 아마 흡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 거기에 또 상대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주의인데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으로 너무 흘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남이 뭐 불편함을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만 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 공공의 의식이 없는 거죠. 윤리 의식이 굉장히 희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온갖 범죄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전체주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려요. 예. 그래서 잡히면 그냥 자기 힘이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런데 민주사회에서는 함부로 죽일 수 있죠. 개인 인격을 너무 존중해 주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말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연기적 시각에서 보면 뭔가 하면 부분과 전체라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전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부분을 모여 전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전체 이거 있으면 부분이 또 성립이 가능한 거죠. 이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그걸 관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전체주의 쪽으로 넘어가면은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버리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패한단 말이에요. 내부로 중박받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연기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윤리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최고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연기법으로 보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관계에서 결과가 생긴다.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하죠. 이 연기라고 하는 말이 상호 의존 또는 인과 이런 뜻이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존재가 성립하려면은 뭘 의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매 순간순간 변한다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주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수습 존재하는 같이 보이지만 과학에서는 파장을 해줍니다.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면 변한다, 이 세계는. 그러면 거기에는 변하는 것을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컵 하면 벌써 지나고 1초 전의 컵하고 지금 컵은 다른 거예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 이름이 없고,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거죠. 없어요, 이 세계는. 근데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느 문자를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컵 자체가 우리가 컵이라고 말이 담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걸 존재하려면 우리가 컵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마이크도 마이크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도 인간의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말과 생각에 의존해서 그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함경사라는 얘기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는데 이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는. 이게 아주 신기한 세계예요. 말과 생각에 상대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케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게 연기라는 거죠. 연기한다고 한다면은 언어에 해당되는 그 대상을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맞아.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이고 언습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이러면 보이는 것들이 나하고 전부 일체감을 이루는데 이런 부분과 전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고정되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상호 의존 관계로 보이지만 이 세 가지 지적인 소리라든지 물소리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변하는 거예요.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아요. 미래 소리는 오지 않아요. 현재 소리가 쫄쫄쫄쫄 지내는 소리가 새가 막 지저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지적일 것만 있어. 그걸 무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를 무상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관계성으로 보고 그러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이 속상해요. 그런데 그게 명상할 때 그렇게. 그래서 이게 앞에 우리가 배웠던 숙달해야 돼요. 무상관찰 7단계나 4단계, 4단계, 2단계, 2단계 한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숙달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숙달한다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이 휴식에서도 그대로 응용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무상으로 보고 관계성으로 사고 자체로서 바뀌고 자기 삶이 싹 바뀌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을 새가 없어. 상대가 말을 했고 뭘 하더라도 사고 관계성으로 시간이 흐르고 봄날은 지나간다 하듯이 지나가는 것을 그래서 무상으로 흘리는 거죠. 흘린다 하는 건 뭡니까? 붙들고 놓지
옳지 않는 것, 이런 마음을 흘리는 거죠. 마치 물같이. 그 다음에 안에 무상히 도장을 탁탁탁 끼는 거죠. 그렇게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명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랬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움직일 때는 그대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저처럼이다, 저처럼. 얘기하죠. 사실은 이 극기명상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무차 얘기를 하고 좀 하자 이래도 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대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교사하고 하고 이제 가르쳐 시켜보고 이렇게 그냥 처음 시발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례화시켜서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은 그런 것이 무슨 이런 게 필요하냐, 무상이 필요하고 공이 필요하고 연기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제가 달람살라 1년 살면서 인도에 살면서 하루 2시간 매일 산행을 하면서 내가 알았던 게 뭔가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산에 걷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기적으로 산행하는 그 산이 맑은 공기 너무 좋다. 근데 한 번씩 가보면은 사람들 뭐 갖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라디오 갖고 다니죠. 막 노래 듣고. 이거 무서워요, 제가. 이어폰 끼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행하면 그렇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 2시간 이상 계속 산행을 해보니 거기는 1755집입니다. 그럼 고위에 가면 한 1800, 1900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날마다 다니는 게 갈 데가 없더라고. 다 가보니까. 그런데 의미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극기명상 경성이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요. 그런 데서 수행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처음 시행했던 게 뭔가 하면은 보는 나와 보여지는 이 대상이 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눈은 밖을 보면서 의식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처음 이렇게 하니까 밖을 보면 안을 놓치고 안을 보면 밖을 놓치고요. 그냥 계속 반복 훈련하니까 밖을 보면 동시에 안을 보고 안을 보면 동시에 밖을 보고 안과 밖에 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망상이 안 지는 거예요. 초보자에 이걸 시켜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꾸 수준을 낮추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지도자반이 생김을 해서 낮춘 거 또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극기명상 재구성하게 됐고 참 좋아요. 자, 봅시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쉬면 의식이 자유롭게 되고 확장되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확장되는 거죠. 확장된다고 왜 확장이 되는가 하면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의식이 확장 안 됩니다. 사물을 보고 귀로 들으니까 소리 세 가지 지는 소리를 멀리서 들으면 저절로 그 멀리까지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사물을 멀리 보면 의식도 멀리 가는 그만큼 의식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장된다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럼 눈 감고 있으면 확장이 안 됩니다. 이게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이고 느끼고 들리면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이런 생길 때 이제 그것을 상호 관계성으로 보고 소리는 무상으로 보고 그런 거죠. 이렇게 쉬고 심이 잘 익어지면 사물을 직접 보고 전체를 인식하는 힘이 생기고 알아차림하는 힘도 증가해요. 가슴에서 올라오는 분노 등의 감정과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결정이 생기는 오류와 그에 따라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없앱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전체를 인식하는 힘,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알아차리는 힘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증가하는 거하고 가슴에 올라오는 분노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거 무슨 함수 관계가 있느냐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확장이 되어 있으면요, 매우 여유로워요. 마치 뭐가 같은가면, 저기 다선실에 앉아 있다가 여기에 선방에 앉아 있으면 다르죠. 왜? 선방의 공간이 더 넓으니까. 넓다 하면 그만큼 자유롭다. 몸 움직임이라든지 활동 범위 넓어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확장된다 하는 것은 의식 공간이 확장되는 거예요. 의식 공간이 확장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의식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식이 자유롭고 의식이 크기가 크다면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 웬만한 것도 용서해주고 감정을 베풀 수가 있죠. 그 전체 의식 속에서 부분을 보는 힘도 생겨요. 자세히 보는 힘이 생기면서도 전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갑함이 오는 거죠. 예. 아유 갑갑해. 내가 이 생활을 왜 해야 되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의식이 확장이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주 여유롭게 하는 거죠. 스트레스 그만큼 줄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아.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의식이 확장된다면, 전체 의식이 생긴다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변한다는 것,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까지 알게 되면, 금상첨화죠. 자, 그래서, 그만큼 괴로움을 줄이고 없애야 된다. 그래야 판단해야 할 것에서 사실을 직접 인식하는 힘이 근거예요.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며, 왜 추론이 가능하면 사실이 근거라니까. 직접 체험을 근거라니까. 일상 대화에서 감정과 생각이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자, 그럼 다시 발바닥에 간단한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반드시 이걸 실천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 도착지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걸으면서 명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푹푹 쉬었잖아요. 서서 쉬고 기대고 쉬고 이랬으니까 이제 걸으면서 실천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걷습니다. 의식을 발에 두고 발의 감각을 알아차리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것이 보이면 마음의 동요, 즉 생각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때 보이는 것에 보려고 하지 않고 쉽니다. 의미 부여하거나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려고 하면 물을 또 흘리면서 그냥 보면 감정과 생각이 요운이 있으면 다른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은 걸 알아차리고 그냥 흘리면서 이제 실천해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거죠. 뭘 보고 감정의 생각 탁 올라오고 뭘 더 붙이려고 그러고 의미 부여하려고 하면은 그냥 쉬어버려요. 우리 이인자 교수님 보면은 그러면서 저거 무슨 꽃이야? 저거 무슨 꽃이야? 가다가 보면은 그런 게 막 척척척 올라온다는 거야. 이 생활 습관이지. 저거 참 좋아.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걸 탁탁 보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때 무상으로 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치워버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훈련을 이제 하면은 좋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 흐르듯 흘리면서 그냥 보며 감정의 생각 이온이 있으면 바람같이 지나가는 거 보지 않는 걸 알아차려. 그냥 흘리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한다든지 기억을 안 한다든지 그거 아닙니다.
불교는, 수행은 생각을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감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죽이는 거죠. 그렇다고 더 붙이는 것도 안 된다. 그런 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붙이는 것은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죠? 없애는 것은 이건 자기 싫어서 없앨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진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애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본래 자체 성품이 없어서 생들이 없는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거는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똑같은 셈이 계속 반복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이제 시초거든요. 똑같은 셈이 반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도 과거의 생각 계속 반복한다. 그것도 부정적인 것이다. 그건 우울증이에요.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뇌과학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뇌신경세포의 끝에 시냅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 잘 안 돼야 되는데 전달 잘 안 되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똑같은 생각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런 걸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등산을 한다든지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든지 운동을 하고 이러면 뇌신경세포가 다시 잘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전달하게 되면 우울증이 언제나 없어지면 소극적으로 희한한 거죠. 그래 몸 상태를 바꿔줘 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을 바꾸면 문제 해결, 환경을. 이게 모르겠어. 없애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모든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이 사라지니까 조건만 바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마찬가지 우리가 극기 명상하는 거는 자기 삶의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방법은 왜 흘리느냐. 무상 이치를 알고 흘리는 거지. 모르고 흘리면 이게 이치 안 나는 거죠. 물 흘릴 때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나 냄새도 몸의 감각도 이와 같이 흘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철저히 쉬는 것이죠. 그건 기억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쉬게 되면 의식이 더 명료하게 의식이 명료해집니다. 깨어나고요. 그리고 또 삶을 볼 때마다 의식이 확장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일 저절로 알아차림이 되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절로 알아차림이 되면 이제 알아차림을 익었다. 제일 좋은 건 알아차림 익어가지고 알아차림 하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몸과 의식이 가벼우면 더 좋습니다. 의식이 확장되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체를 본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도무지 않아 숨을 깊이 알고 보이고 들리는 것 등이 자유로우면서 더 좋습니다. 자유로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쌍박에서 벗어납니다. 모양상자 속박박. 모양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과거 인연의 속박도 있거든요. 과거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추중박에서 벗어납니다. 과거 인연은 거치고 무거운 속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추중박이랑 거치고 무거운 속박이라는 건 우리가 그림자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겠죠.
이제 자비경성 실수를 마치면 다 같이 출근하겠습니다. 강물에 흘러 바다에 이르듯 기운 달이 차서 둥근 달을 이루듯 지각 있는 모든 존재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시죠? 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남이 잘 되면 자기도 좋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다. 예. 남 잘못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은 결과로서는 처음은 좋아지만 끝이 안 좋아. 얘기하잖아.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치도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가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추구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 늘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런 삶이 빛날 거예요. 자, 강의 여기서 끝.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최근에 전국의 템플 사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목록이 나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어느 사찰은 그 이제 템플 프로그램 한 꼭지가 멍 때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랬던 게, 물론 뭐 제목하고 내용하고 진행하는 내용이 물론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다를 리는 없는데, 프로그램에, 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멍 때리기가 있어서, 그 멍 때리는 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수행하고 완전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몸때리기를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멍때리기. 멍때리기. 멍하기. 잊어버리고 그냥 멍때리기는 이 수행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멍때린다 하는 건 의식을 명료하게 하지 않거든. 의식의 특성이 명료성인데, 의식의 특성을 명료하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각오로 오는 줄 아십니까? 의식이 명료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죠. 그런 축생이죠. 동물들입니다. 명료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고, 아기식이라는 귀신식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멍때리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의식을 명료하게 깨워야 되거든요. 근데 멍때리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술 마시면 돼요. 술 마시면 한채 이렇게 가면 돼요. 그거는 멍때리기를 하려는 의도를 할 필요가 없어. 술 마시면 돼요. 얘기하죠. 그래, 그런 건 옳지 않다. 그건 수행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교에서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 무덤덤한 것,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영수경에 보면 경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고, 괴로움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전부 다 즐겁고 괴로운 거는 이 12연경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12연경. 그런데 즐거움은 애, 치, 유, 이런 생, 노사, 이런 거. 괴로움은 뭔가 넓고 병덕은 노사에서 무명, 행,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12연결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덤한 거는 어디에 연결된 줄 아세요? 바로 무명하고 연결돼요. 무명.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느끼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감각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감각은 관찰 대상이에요. 알아차릴 대상이지. 느낌을 자기 주인공으로 삶을 안 됩니다. 그럼 좋은 느낌이 있을 때는 희낙낙하다가 나쁜 느낌 오면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 빠지면 돼요. 그래서 감각을, 감정이익 같은 건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특히 그런 걸 멍 때리기는
무덤덤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 무기라고 해요. 무기는 바로 무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극성이 없잖아요. 그런 건 명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하지 마시고. 왜냐 아무리 멍때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강한 충격이 오면 멍때리기 못합니다. 그 스트레스 어떻게 감당 못해요. 멍때리기를 한다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 못합니다. 얘기하죠.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뇌과학적으로 뭘 조사를 해도 이 뇌파 검사가 좋더라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창의성도 이제 다 죽어버립니다. 저기 비슷한 사례가 뭔가요? 어떤 어머니가 운전을 하는데 길치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가 이래 가라 저래 가라 해 자꾸 지시를 해주면서 운전을 하고 이상해서 물어봤죠. 그 젊은 엄마는 자기 길치가 생겼대. 길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음악 명상을 하면서 길치가 생겼대. 음악 명상을 어떻게 했는데 음악에 자기를 다 맡겨, 그걸 다 잊어버렸대. 음악에 다 맡기고 다 잊어버렸대. 그러니까 음악 명상하는 사람 당신 잘한다고 이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건강증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운전을 또 가르쳐주지 않으면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운전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좀 늦은 거죠. 그게 잘못된 명상도 그게 뭐가 없어요? 알아차리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듣더라도 그 음악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어요. 예. 내가 그 감정이 이끌어가면 감이 이끌어간다 알아야 돼요. 좋으면 좋다고 알아야 돼요. 뭐 클래식이라든지 들으면 감정이 기분이 있으면 자기 기분이 있다고 하는 체크를 하면서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음악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죠. 멍 때리기 너무 잘하면 그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순정하고도 삼매하고도 안 가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질문했는데 예. 그 14쪽에 소리로 무상으로 관찰하고 모르는 것은 관계성을 하고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상 관찰은 체험이 되는데 그 관계성 사유를 하면은 관계성이 관계성 사유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한 단계 가서 하는데 그것도 역시 관계성 사유를 미리 좀 해두면 도움이 여기 빠졌거든요. 그 나중에 제가 이거를 다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요 한 단계에서 해야 되지만은 미리 그것도 이제 넣어서 관계성 사유를 하면 좋죠. 그래서 관계성 사유를 해가지고 상호 관계에 대한 사유가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하면 그냥 내가 사유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알게 됩니다. 무상관찰 7단계도 내가 확실하게 익숙하게 익혀야 됩니다. 익히면은 내가 그냥 소리 들으면 무상으로 봐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숙달 그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단계가 뭐냐면 항상 6단계로 가면 6단계로 기본적으로 청문의 힘, 내가 본문을 많이 듣는 거. 두 번째 사유의 힘, 내가 계속 사유를 하면서 확인해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정념의 힘, 정념의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사유했던 것을 확실하게 내가 그 대상을 내가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상을 내가 본문을 듣고 무상을 사유했다면 그 다음에 알아차림 속에 무상을 시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본격적 수행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익숙하도록 하면 그 다음에 정지힘, 바른 알매 힘이 생깁니다. 그 이제 확실히 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정진해 가는 거죠. 그 다음 숙달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음이 3매에 들어갔어. 그럼
생겼어.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하지만은 숙달돼서 해야 돼. 그 한 공간 안에 관계성을 보라 할 때는 저와 많은 나무들과 생물들 그냥 개체가 한 공간 안에 있어서 전체로 보여지는 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식이 안과 밖으로 나누지 않는 걸 얘기해요. 네. 의식이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도 의식이 확정된 그것까지가 보이지 않는 거는 간두고 보이는 것은 다 들어오게 되겠죠. 얘기하자면. 그럼 내가 생각하면 생각도 그 영역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생각하면. 그래, 그건 전부 다 이 의식은 항상 한 사물을 보더라도 두 가지로 작용해요. 이 사물을 볼 때. 하나는 전체로 보는 게 있고, 하나는 부분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냥 동시에 같이 봐. 동시에 전체 보면서 부분을 봐. 부분을 본다고 연꽃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 보면서 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는 부분 보는 것을 아주 익숙해져 있지만, 전체를 보는 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을 하게 되면, 전체를 보는 의식이 활성화되는 거죠. 예. 전체를 보는 의식이 활성화될 때 이제 한 공간이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합시다.